안녕하세요. 편쌤의 이유 있는 한국사 이야기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정유재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본의 외성과 노량의 제입니다. 일본의 외성 여러분 별로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일본 외성이란 정유재란 당시 일본군이 조선의 남해안과 낙동강 하류 등을 중심으로 축조한 일본식 군사 거점 성곽입니다. 정유재란 당시 조선 땅에 일본군이 축조한 성을 외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외성이 왜 중요할까요? 정유재라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외성의 모습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는 천수대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휘 감시 거점입니다. 그 다음에 본성이 있습니다. 천수대 아래 성의 중심구역으로서 지휘소, 장수의 거처, 창고 등이 위치하고 있고 가장 두꺼운 성벽과 울타리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가 중간 방어구역입니다. 본성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구역으로 되어 있고 병영과 무기고 식량 창고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적이 쉽게 오르지도 못하도록 길을 꺾고 좁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석축과 복잡한 출입구입니다. 석축을 위로 갈수록 경사가 있어 사다리를 세우기가 어렵게 만들었고 출입구를 꺾어서 적이 한 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측면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곽 방어 구역입니다. 성의 바깥 구역에 울타리나 해자 또는 작은 막루 등을 두어서 적의 접근을 늦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항구가 있습니다. 선착장이고 보급용이다. 외성은 단순한 임시 기지가 아니라 장기간 버틸 수 있는 든든한 주둔 방어 거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군이 물러간 뒤 조선에서도 일부 외성을 군사적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외성의 특징, 산이나 구릉 지형을 최대 이용했습니다. 좁은 핵심 구역에 여러 겹으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석축을 높게 쌓아서 무너뜨리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출입구를 꺾어서 좁게 만들고 적의 진입을 방해하고 측면 공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항구와 연결하여서 장비, 주둔과 보급이 가능한 거점을 활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외성이었습니다. 그럼 일본은 왜 외성을 만들었을까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본군은 점령지를 넓히기보다는 해안 거점을 확보하고 병력과 물자를 보호하며 일본과 해상 교통로를 유지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국포 외성처럼 낙동강과 선박, 정박지를 끼고 설치되어 주변 외성들과 연락한 사례가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본의 외성과 조선의 산성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조선의 산성은 산줄기를 따라서 비교적 넓은 공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일본의 외성은 좁은 핵심 공간으로서 여러 겹으로 나누어 높은 석축과 복잡한 접근로를 가지고 있는 결합 방어 체제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조선의 산성은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는 것이고요. 일본의 외성은 좁죠. 단지 일본군만 지키기 위한 곳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입니다. 일본군은 왜 한양 공격을 멈추고 수비만 했을까요? 직선에서 북진을 저지당한 상황에서 명군의 대규모 증원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상으로의 진격이 힘들어졌죠. 또 명랑해전으로 서해 진출과 해상 보급의 확대가 어려워지니까 일본군은 한양 점령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쳐들어가는 게 힘들면 어떻게 해요? 공격이 힘들면 방어해야죠. 그래서 일본군은 보급이 쉬운 남해안으로 철수해서 외성을 거점으로 장기전을 벌리는 전략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즉 직산 전투를 통해서 육상의 진격이 막아지고 명랑해전을 통해서 보급로가 끊기자
일본군은 더 이상 공격이 아닌 방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남해안의 외성을 거점으로 장기전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전, 일본군의 전략이 바뀌었을까? 원인, 직산에서의 북진이 저지가 됐죠. 북상 중 직산에서 명군과 충돌했습니다. 일본군에게 미친 영향, 한양으로 진격하는 계획이 제동에 걸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명의 증원, 명군이 추가 병력과 물자를 조선에 투입했습니다. 북상할수록 조명연합군과 대규모 전투의 위험성이 증가되었습니다. 엎친 적평으로 명랑해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순신이 수군이 일본 수군을 격퇴했습니다. 그 통해서 서해 진출이 막히고 해상 작전이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지상도 위험하고 해상도 위험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긴 보급선의 문제가 터집니다. 부산에서 한양까지 육상 보급선 유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북상할수록 병참의 부담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래서 남해안은 일본과 가까웠습니다. 부산, 울산, 사천, 순천 등 해안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왜? 일본 본토 방면과 연결하기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싸운 외성은 방어력이 대단했습니다. 해안에 강력한 성곽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공격을 성안에서 방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전쟁의 목표가 변했습니다. 명정복보다는 조선 남부의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즉 공격전에서 거점 방어 장기전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거점 방어와 장기전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외성 때문이죠. 외성의 방어망. 일본의 전략 목표가 명정복에서 조선 남부 확보 쪽으로 변화하여 부산을 중심으로 약 20여 개 성곽이 수로와 해상 교통망으로 연결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성과 선착장이 연결되어 있어 병력, 식량, 물자 공급에도 유리했습니다. 외성의 방어망의 효과가 얼마큼 있었을까요? 조명연합군은 1597년부터 1598년까지 울산 외성을 대군으로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명군은 울산, 사천, 순천 등 방면으로 동시에 공격하는 4.15 병진 작전으로 변경해서 실시했습니다. 조명연합군이 울산, 사천, 순천 등을 동시에 압박하고 연합수군이 바다를 압박하면서 일본군의 행동 범위는 점차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노량해전이 터지게 됩니다. 왜 노량에서 싸웠나? 일본군이 남해안 쪽에 있는 외성에서 운둔하면서 방어전을 펼쳤죠. 그런 사이에 1598년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의해서 일본군이 임진을 일으켰는데 그 주체가 사망한 겁니다. 더 이상 일본군은 조선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조선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순천 외교성의 고니시 유키나가 부대는 조명연합군에 의해서 퇴로가 위협받았습니다. 고니시는 4천방면의 일본군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시마즈 요사이로 등이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노량해협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순신은 이 구원 함대를 차단하려고 노량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로써 벌어진 것이 노량해전이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선수군은 약 10,000에서 12,000명 정도, 함선은 80에서 100척, 주요 함선은 거북선과 판옥선 등이 있습니다. 명수군은 진린입니다. 약 30,000에서 50,000 정도, 배는 200에서 300 정도, 추측입니다. 거선과 투전선이 주축입니다. 일본 수군 시마조 요시리히오 약 30,000에서 50,000명의 병력입니다.
약 500청 대의 함선을 이끌고 왔죠. 얘네들은 세네부케, 아카테 분해 등이 있습니다. 안택선이죠. 전투 과정을 보겠습니다. 노량해전을 보겠습니다. 배경은 1598년 8월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했습니다. 일본군은 철수를 결정하였고 순천회성의 고니시 유키나가군 약 13,000명이 남해에서 철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조명연합군에 의해서 일본군의 철수를 차단되었습니다. 차단하기 위해서 수군을 출동시켜서 저지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이 일본 구원함대가 노량해협으로 접근하자 이순신 진리연합함대가 일자나 또는 종용진영으로 전열을 정비해 맞았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8시, 10시경에 연합군이 먼저 공격하여 일본군의 선두 함선을 격파하고 치열한 한포전과 백분전을 벌이게 됩니다. 일본 수군은 혼란에 빠집니다. 연합군의 집중 공격으로 일본 수군이 큰 피해를 입고 전열이 무너지고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이순신 장군이 적의 유탄을 맞아서 전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은 흔들림 없이 전투를 계속해서 전세를 유지하겠습니다. 연합군이 계속된 공격에 일본군이 퇴각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함선이 파괴되고 또는 납포되었습니다. 일본군의 주요 함대가 퇴각하고 연합군이 전장을 장악하며 해전이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전투 결과가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일본 수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사자가 다수 발생했고 함선이 100척 이상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철수로 임진왜란의 전쟁이 사실상 종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조명 연합군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면 노량해전의 역사적 의의는 무엇일까요? 임진왜란의 마지막 해전이자 결정적인 승리였습니다. 조선수군과 명수군의 연합작전은 성공 사례였습니다. 이순신의 희생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전투였습니다.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일본군의 철수를 확정시켰습니다. 노량해전의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조명연합군은 왜군 철수 저지에 성공했습니다. 조명연합군이 노량해협을 완전히 장악하여 일본군의 본국 철수를 차단했습니다. 왜군의 남은 병력이 안전하게 퇴역하는 것을 막아서 전쟁을 조선에서 종결시켰던 것입니다. 일본 수군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많은 일본 함선이 파괴되고 격침되었고 병사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일본 수군의 전력을 상실로 더 이상 해상 전투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습니다. 전투 중 왜군의 총탄을 맞아서 전사 향년 54세의 나이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조선수군은 이순신의 희생 속에서도 승리를 거두어 그 뜻을 이어갔습니다. 조선수군의 전력 유지. 조선수군의 피해를 입었으나 전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일본군의 해상 활동을 완전히 제압하고 전쟁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일본군의 결과 함선이 피해 다수의 함선이 격침되었습니다. 일본 함선은 약 100척 이상의 침몰 파손되었습니다. 전사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일본 병사가 약 1000명 이상 전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철수의 실패입니다. 일본군의 본국 철수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남은 병력은 부산으로 퇴역하여 외성에 고립되었습니다. 전쟁 목표의 달성 실패. 조선 점령과 지배라는 일본의 전쟁 목표를 완전히 실패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으로 일본군은 전면 철수하게 됐습니다.
그럼 노량해전의 결과, 역사적 의의는 무엇일까요? 임진왜란의 종결입니다. 노량해전 승리로 임진왜란이 사실상 끝나고 일본군은 이후에 전면 철수하게 됩니다. 조선수군의 위상 확립,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조선수군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왜군의 해상권 완전 상실. 왜군은 더 이상 조선 해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해상 보급로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이순신의 계승, 정신 계승. 이순신 장군의 희생과 승리는 후대에도 큰 교훈과 감동을 주며 나라 사랑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노량해전의 전쟁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일본군이 철수한다고 했는데 이순신은 왜 일본군 철수를 막았을까?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장한 일본군이 전투력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왜? 침략군의 전력을 최대한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테러를 차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맨 처음 철수할 때는 항복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1998년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뒤 일본 지도부는 조선 주둔군에 철수를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명과 조선하고 평화조약을 맺고는 항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장한 상태로 조직적으로 철수를 했던 것입니다. 춘천의 고니시 유키나가가 군을 함선을 타고서 철수라고 했습니다. 다른 일본군이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작시켰습니다. 이순신은 왜 철수하는 일본군을 막았을까? 세 번째, 전쟁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 침략 후 강화 교섭이 있었지만 1597년도에 정일제를 다시 일어났습니다. 협상하다가 다시 전쟁이 일어났죠. 일본군의 철수 선언을 믿고서 온전히 병력을 돌려보낸 것은 그래서 위험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순신과 조명연합군은 해상 테러를 차단했습니다. 연합수군은 순천에 일본군이 빠져나갈 수 있는 광양만 일대를 봉쇄했습니다. 일본군의 해상 테러가 차단됐던 것이죠. 결국은 그 노량해전을 이어졌죠. 고니시 군을 구출하려고 일본 함대와 연합수군이 1598년 11월 19일 날 노량 일대로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전사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순신은 왜 철수하는 일본군을 막았을까요? 첫 번째, 일본군은 항복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무장한 상태로 조직적으로 철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대로 귀환하면 상당한 전투력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전쟁 재발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배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순신은 테러를 차단하여 일본의 전력을 약화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량해전입니다. 그러면 정유재란의 마무리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외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군은 직산에서 북진이 저지당했죠. 명에 의해서. 그 와중에 명량해전에서 바다의 제해권을 상실했죠. 그것은 한양 공격을 위한 긴 보급선의 문제를 발생시켰던 것입니다. 일본군은 철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외성을 축조했습니다. 왜? 남해안은 일본과 가깝습니다. 부산, 울산, 사천, 춘천 등 해안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외성은 부산, 울산, 사천, 순천 등의 해안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해안에 강력한 성곽망을 구축했습니다. 이때부터 전쟁의 목표가 명정복보다는 조선의 남부 거점을 확보와 같은 현실적인 부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외성이 상당히 강력했기 때문에 조명연합군이 울산, 외성을 대군으로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명군은 울산, 사천, 순천 방면으로 동시에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로 병진 작전입니다. 이 사로 병진 작전으로 조명연합군은 울산, 사천, 순천 등을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합소군이 바다에서 압박했습니다. 그 덕분에 일본군의 행동 범위가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서 일본 외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노량해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해전 전개과정.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했습니다. 일본군은 조선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니시 유키와 부대는 조명연합군에 의해서 테러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천 남해 방면에 일본군에게 구원을 요청했죠. 일본군은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노량해협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순신은 이 구원 함대를 차단하려고 노량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노량해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량해전은 이 전쟁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왜 이순신이 철수하는 일본군을 막았냐 하는 부분이 더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노량해전 승리한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순신이 왜 굳이 철수하는 일본군을 막았을까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일본군은 항복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항복하고 철수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무장 상태로 조직적으로 철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귀화를 하면 상당한 전투력을 이 사람은 보유하게 됐겠죠. 그렇지만 일본이 전쟁 재벌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테러를 차단하여 일본의 전력을 악화를 시도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정유재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주 금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